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청년들 앞엔 학자금 대출이라는 큰 짐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은 국가와 사회가 져야 할 채무라는 주장과 함께 학자금 대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 문제에 대해 사회적 감사 결과를 발표한 학자금 부채 탕감운동본부 나경채 집행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인용이 됐는데요.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는 사회적 채무다. 이 같은 구호가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네, 학자금 부채가 사회적 채무라는 결론을 저희가 4달 동안 사회적 감사 활동을 통해서 냈는데요. 그 감사 결과를 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학자금 부채에 대한 사회적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국장학재단이나 국세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한국은행 통계청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학자금 부채는 사회적 부채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건데요. 한국은 고등학생을 마친 학생의 75%가 대학에 진학해요. 대학 교육이 보편적인 교육이 된 거죠. 교육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는 교육 평등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학 교육이 무상이거나 또는 무상에 가깝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유럽과 달리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부채라는 말이 유럽에는 없지만 미국과 한국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마저도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돈으로 개인당 2,700만 원까지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발표했고 지금 이행 중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2,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에서 학자금 부채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채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자면 그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무엇보다 누구를 어떻게 탕감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한 논쟁과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대략적인 방식이나 시나리오 혹시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하는 학생 대상 채권액이 모두 11조인데요. 이 중 6조 원 정도가 학자금 부채고 나머지는 생활비 대출 채권입니다. 저희는 이 중 학자금 부채에 해당하는 6조 원에 대해서는 탕감하자고 말하는 건데요. 누구를 탕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국은 연소득 기준으로 탕감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연간 소득 1억 6천만 원 이하는 1인당 2,700만 원까지 탕감하자는 것인데 미국의 제도는 웬만하면 탕감하자는 취지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더라도 함께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금 부채를 이렇게 탕감하고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복지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학생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서 기능하게 하자. 그리고 대학 교육은 단계적으로 무상화를 추진하자. 이것이 저희가 말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네, 이 같은 학자금 부채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해외 학자금 대출 탕감 논의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먼저 유럽 나라들은 대학 학자금이 무상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유상이더라도 그 금액 수준이 매우 낮은데요. 이런 나라들에서는 학자금 부채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 하나만 소개할게요. 몇 년 전 프랑스에서는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시위대 한켠에서는 대학생들과 대학 총장들도 함께한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외국인 대상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170유로, 우리 돈으로 23만 원 하던 대학 등록금을 2,770유로로 인상한 건데요. 한합 380만 원입니다. 한 가지를 알 수 있고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프랑스는 23만 원 정도 대학 등록금 수준이구나. 거의 무상에 가깝구나. 의문은요. 왜 외국인에게 이들은 등록금 인상을 반대했을까요? 이들은 처음에는 외국인에게만 올릴 것이지만 나중에는 프랑스 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사건은 법원에까지 갑니다.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학 교육은 프랑스의 책임이다. 외국인에게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결정을 합니다. 미국은 우리와 같이 대학 등록금이 매우 비싼 나라인데요.
앞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소득 1억 6천만 원 미만인 청년들에게 학자금 채무 1인당 2,700만 원까지 탕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이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죠. 국회에서 최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경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논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학자금 채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에 발생한 이자는 면제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것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건데요. 일정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이건 대통령이 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라도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니까 다행이다. 두 번째로는 조금 째째하다. 외국은 아예 학자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폭 탕감을 시행하고 있는데 겨우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면제한다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마저도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야당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 그러니까 학자금 부채의 탕감과 대학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내에서 학자금 부채 탕감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진행상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